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순전한 궁금증이었다. 독립출판으로 처음 책을 만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 내 책이 과연 중고책으로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여느 때처럼 묵혀두었던 책들을 알라딘에 중고로 팔기 위해 바코드를 찍었고 마침 곁에는 얼마 전에 출간한 나의 책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별 생각 없이 한 권을 집어들어 휴대폰으로 책에 바코드를 찍었고 나는 알라딘에서 내 책을 중고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서점 제정신인가 싶었다. 다른 책들보다 잘 팔리지 않을 게 분명한 책이었다. 어쩌면 재고로 평생 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유명한 이름 하나 없는 책이었다. 이 책을 매입한다고 서점에 이윤이 날 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겨운 봉사정신에 냅다 감동하진 않았다. 어쨌든 대형 서점이니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는 없었다. 그래도 감사했다. 이 책이 뭐라고 중고 매입까지 해주냐는 생각에 조금 감동을 먹었다. 중고로 책을 팔 수 있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중고 판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 예전에 김영하 작가가 했던 어떤 말 때문이었다. 작가는 부산의 헌책방 골목을 돌아다니며 책이 헌책방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검증된 책들만이 헌책방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헌책방에서 책은 이윤을 내야 하는 상품이다. 그러니 되팔릴 가능성이 적은 책은 당연히 상품이 될 수 없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거나 작품이어야 중고로도 쉽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는 헌책방에서 자신의 책을 만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헌책방에 자신의 책이 있다는 건 작가로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김영하 작가의 헌책방 증명론은 꽤 설득적이었다. 당시 나는 훗날 내 손으로 책을 만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작가의 말은 내 안에 남았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책을 만들면서 나는 버킷리스트에 내 책을 중고로 팔아보기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독립출간 책을 누가 중고로 사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책을 쓰고 내가 좀 더 단단한 기반을 갖게 됐을 때 그때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먼 미래를 기약하며 새긴 다짐이었는데 버킷리스트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되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다. 난 지체하지 않고 알라딘으로 향했다. 여러 지점들 중 알라딘 종로점에 도착했다. 많고 많은 알라딘 서점들 중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종로점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의 작은 아기 사자가 내 첫 책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책이니 알라딘 중고책방 1호점에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부질없는 낭만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래도 내 책을 아무 서점에나 팔고 싶지는 않았다. 좀 우스워 보이더라도 나름의 이유를 붙인 서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목적지를 결정하고 나서는 걱정이 밀려왔다. 알라딘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보편적인 대형 서점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서점에 한 번쯤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한 번 더 촬영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천천히 뜯어본 알라딘 서점은 생각 외로 독특한 요소들이 많았다. 알라딘은 남다른 방식으로 책을 분류했다. 소설, 시, 경영, 사회과학 등 딱딱한 단어로 책을 구분하는 서점들과는 달리 이곳의 책들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고전 문학의 이해, 두뇌 개발, 성공학, 회복론, 인간관계, 포브스 100대 기업 등 흔히 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책장에 붙어 있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신기한 이름도 있었다. 버리기 아까워서 싸게 파는 책.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신선한 이름이었다.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책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짠하게만 볼 수도 있는 책장이었지만 난 그곳에서 오히려 책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보았다. 낡고 오래되었거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책일지라도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서점의 의지가 담긴 공간이었다. 알라딘에서 책은 책방을 가꾸는 콘텐츠로도 소비되었다. 서점 벽면에 붙은 책과 관련된 문구들, 책 읽는 개만 입장 가능하다는 입구의 우스갯소리부터 품절 절판 도서 코너의 긴 이름, 광활한 우주에서 이미 사라진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서점 중앙에 커다랗게 적힌 책 중독자 테스트까지. 알라딘에서 책은 단순히 판매해야 하는 물질로서의 상품 그 이상이었다. 책은 공간을 꾸미는 콘텐츠,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테리어가 되어 공간의 재미를 더하고 있었다.
알라딘이 중고 서점이라는 사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헌책방과 중고 서점은 그곳만이 가지는 본연의 매력이 있다. 똑같은 책들이 즐비한 대형 서점과 달리 중고 서점에서는 책들을 함부로 짐작할 수 없다. 신간은 거의 없으며 책을 홍보하는 화려한 사진이나 문구도 덧붙지 않는다. 그러니 한 권의 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책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원하는 책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쟁취해야 한다. 중고 서점에서는 모두가 적극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건 중고 서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다. 그런 고유한 매력에 빠져 책방을 구경하다 문득 내가 왜 그토록 알라딘을 고집하는지를 깨달았다. 왜 10년이 넘도록 알라딘을 애용하는 장기 고객으로 지내는지를 알게 되었다. 알라딘은 의외로 동네 책방 같은 구석이 있는 서점이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책을 분류하고 이해하며 친근함과 개성 넘치는 위트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좀 덩치 큰 동네 책방이었다. 그런 책방에서 난 내 책을 팔았다. 책을 팔기가 무섭게 또 다른 책을 구매했다. 새로 산 책이 방금 판 책보다 3배는 비쌌지만 후회는 없었다. 책방은 원래 그런 곳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머니가 얇아지고 팔과 가방이 묵직해지는 좀 슬프지만 뿌듯한 그런 이상한 곳이다. 난 약간 무거워진 가방과 2,200원이라는 약소한 수학을 들고 책방을 나섰다. 그리고 고민거리를 하나 얻었다. 2,200원이라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묵직한 돈.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소박하고 즐거운 고민. 나의 소중한 2,200원. 이 돈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볼 거다.